회차가 거듭될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빈센조. 이번 영상은 최근 방영된 10화까지 드라마 빈센조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기신 드라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볍게 즐겨주시고 다량의 스포일러가 함유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작가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소재와 장면의 오마주나 패러디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입니다. 모든 오마주 장면을 제가 포착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만한 장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송중기의 가장 최근 작품인 승리호가 드라마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빈센조의 치명적인 외모를 이용해 은행장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이름 태호는 승리호에서 송중기가 맡았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 승리호의 태호인지 헷갈리던 와중 확실한 승리호 패러디라는 걸 알려주는 장면도 있죠. 바로 태호로 위장해 은행장과 놀이공원 데이트를 하던 장면에서 은행장 황민성이 갑자기 외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그리고 놀이공원 장면에서 치명적인 키스신을 주도하신 배우분은 실제로 이 놀이공원 촬영 장소인 두리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임채무 배우입니다. 드라마 빈센조의 주무대가 되는 금가플라자는 박재범 작가가 직접 콩푸어슬의 돼지촌에서 영감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영화 콩푸어슬은 소림축구 주성치 감독의 차기작으로서 하층민들이 주로 생활하는 거대한 아파트 형식의 건물의 이름인데요. 영화 전체를 보신 분들은 잘 없으시겠지만 이런 짤방들은 익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빈센조가 금가플라자에 집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수백억 규모의 비자금. 그 비자금이 숨겨져 있는 난약사는 홍콩이 낳은 최고의 영화이자 장국영과 왕조연의 시대를 연 처녀유혼의 주무대가 되는 사찰의 이름입니다. 금가플라자 철거를 막기 위한 이탈리아 파티에서 나온 이 장면도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잘생김이 폭발한 위대한 캐츠비의 명장면을 오마주한 장면이죠. 그리고 9화에서 빈센조와 홍차영이 카카오톡을 통해 바벨그룹의 정보를 알게 되는 바로 이 장면. 자세히 보시면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황시목입니다. 바로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조승우 배우가 연기한 황시목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벨의 횡포에 맞선 홍유창 변호사 역의 유재명 배우가 비밀의 숲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인 이창준 검사 역을 맡았었죠. 그리고 10화에서 배우 원빈의 가장 최신작인 아저씨를 오마주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위로 다 조업해버리는 세탁소 아저씨의 액션 장면이 영화 아저씨의 잔혹한 액션신을 모티브로 했죠. 바벨 제약의 창고를 날려버린 이 씬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온 클래식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면을 탄생시킨 영화 V4 벤데타의 폭파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변호사 장준우를 연기하는 옥태견은 촬영에 앞서 대본을 검토하던 와중에 퍼머머리를 통해 좀 더 캐릭터를 부각시키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작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의견은 적극 수용되어 지금의 장준우 퍼머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작진은 드라마 중간에 드러나게 되는 장준우의 정체를 위해 넥타이 소품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4화 마지막 장면에서 바벨의 진짜 회장이라는 점을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리숙한 신입사원처럼 보이게 항상 밝은색 톤의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드러난 이후부터는 보스 역할의 장면에서는 짙은색 넥타이를, 어리숙한 변호사 장면에서는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통해 넥타이만으로 그 장면의 역할을 알 수 있겠네요. 금가플라자 댄스 교습서 원장인 레리강의 춤이 보통 배우가 소화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레리강 역의 김설지는 예전에 댄싱 나인이라는 댄스 프로그램에서 우승할 만큼 엄청난 댄스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무한도전에서 이효리의 댄스 선생님으로도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빈센조가 축구 감독과 인연을 이용해 지검장을 설득하는 장면. 이 장면에도 가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이탈리아 배우는 실제로 빈센조의 고향인 이탈리아 팔레르모 출신의 배우 주세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모델과 배우 일을 하고 있기에 실제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 이탈리아 자문을 제의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케줄상 맞지 않아 무산된 뒤 로시 감독 역으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해당 대본이 이탈리아 정서에 맞지 않아 대본을 직접 수정했다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수정하던 와중 단순히 로시 감독이라고 된 배역명을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주세페 로시로 바꿨다고 하네요. 금가플라자 지하 난양사에서 무건수행을 하던 적하스님. 사실 적하스님 역의 리우진 배우는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실 만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반전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님 배역을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서 봉은사 스님의 지도를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요즘 중국 자본의 파워가 세긴 하나 봅니다. 드라마 여신강림에서 노골적인 중국 PPL이 나왔었고 최근 조선구마사에선 중국 편향의 역사 왜곡도 나왔었죠. 빈센조에서도 중국산 비빔밥 PPL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비빔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중국 상품으로 보이는 이 장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역사 왜곡 방지에 앞장서는 독도연구소 서경덕 교수가 SNS에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독도 관련 여러 홍보 활동과 무한도전에서 비빔밥 홍보 프로젝트도 참여할 만큼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시는 분이죠. 이런 논란에 빈센조 제작진 측에서는 해당 비빔밥 BPL이 총 4번의 노출 광고로 계약되어 있는데 나머지 3회의 파기를 고려한다고도 밝히기도 했고 해당 중국 비빔밥 제품의 합작회사라는 의혹을 받은 청정원은 단순히 중국 현지에서 김치를 납품하는 거래처일 뿐 비빔밥 제품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멈춰! 여러분들은 마블 유니버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포함하는 세계관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속한 작품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작품들끼리는 추가적인 설명 없이 캐릭터나 사건을 공유하는 방식이죠. 드라마 빈센조에도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재범 유니버스. 이는 드라마 작가인 박재범 작가의 작품들끼리 마치 마블 유니버스처럼 얽혀있는 방식을 보고 팬들이 붙여준 이름인데요. 박재범 작가의 대표작 김과장과 열혈사제에서 나온 장소나 이름 혹은 회사명이 빈센조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드라마에서 메인 빌런인 바벨 회사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회사명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TQ 기업입니다. TQ 기업은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김과장에서 주 무대가 되는 거대 기업이며 여러 비리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공간이죠. 그 다음 작품인 열혈사제에서도 TQ 편의점이 등장하며 이는 재범 유니버스 구축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빈센조 전반에 걸쳐서 깨알같이 TQ가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듯하니 눈여겨보시면 드라마 안에서 소소한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TQ는 한글로 치면 그리고 드라마에서 악역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이름인 수단과 방법은 드라마 열혈사제에서 등장한 가짜 로펌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빈센조가 한국에 넘어오기 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는 바로 그 장면. 지금처럼 해외 출입국이 힘든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탈리아의 현지 모습과 풍경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 방송사에선 모든 장면의 CG 처리 과정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빈센조 10화까지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딱 절반까지 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 속에서 끝까지 재밌고 멋있는 성준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제가 알지 못한 다른 비하인드나 오마주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다 같이 공유하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